구독,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경제 미슐랭의 권미란입니다. 오늘도 정치와 경제를 잘 버무려서 또 미슐랭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잘 평가 판단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거대 빅 이슈가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과연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요. 저희 펜앤마이크의 정치경제 미슐랭에서도 의견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이정호 경제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펜앤마이크에서 펜앤경제TV를 런칭하면서 네. 경제 평론가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고 있는데요. 또 새로운 얼굴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첫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보다 쉽게 경제와 어떻게 보면은 정치 이거를 버무려서 재밌게 말씀해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이정호 경제평론가는 어떤 뷰를 갖고 지금 경제와 정치를 바라보고 계실지 앞으로 그 뷰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다뤄볼 주제 앞서서 오늘 시장 흐름 간략하게 좀 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장 마감됐는데요. 오늘 개장 전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 이 이슈에 따라서 다시 한번 코스피는 연고점 경신 시도가 있었습니다. 장중에 3,288포인트를 터치를 했다가 오늘 종가는 코스피가 0.28%의 하락세로 마감됐고 코스닥이 0.2%의 상승으로 보합권의 혼조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면 오늘 관세 협상과 똑같이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처음 봤을 때 15%다.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디테일적으로 보면 볼수록 안 좋았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증시도 똑같이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 초반에 반짝 올라가 줬다가 장 막판으로 가면서 힘없이 끝났던 모습세가 나왔는데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관세 관련해 가지고 이 15%에 너무 목매였던 부분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게 저는 오늘 증시가 마감하지 않았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이 협상, 경제, 정치라는 건 정말 단순하게 보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15% 관세, 좋다 했다가 그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장이 끝났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한미 관세 15% 합의에 대한 그 이면 또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샅샅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타결이 됐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도 사실 이전에 한 엊그제였나요? 제가 이번 관세 협상, 상호관세 협상 어떻게 끝날 것 같으세요? 라고 설문을 했어요. 3,000분 가까운 분이 와.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근데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고했던 25%보다 어쩌면 높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과반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상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예상이 나왔었던 이유가 사실 지금 이제 질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 바로 30일 오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전이거든요. 어제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내일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앞서서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했었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게 한미동맹 훼손 아니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친미인지 반미인지를 우선적으로 구분하려는 대통령인데 이거 괜찮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또 29일 엊그제 같은 경우는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의 협상단이 스코틀랜드까지 날아왔다 진정성을 느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러다가 결국에 보시면 이렇게 상호관세 15% 합의가 나왔고요. 2주 내에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라는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려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보실까요? 많이 생각보다 진짜 저도 늦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예. 이렇게 빨리 끝났던 이유는 전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경제인들이 먼저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빨리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김동관 부회장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재용 회장님 그리고 정의선 회장님까지도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이게 난관이
있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보다는 경제인들이 힘을 써주면서 빨리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멀리서 속보로만 봤을 때는 15% 합의 정말 좋구나라고 생각이 할 수 있는 이게 부분이 동맹 관세잖아요. 네, 15% 맞습니다. 관세율이. 근데 이게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보면 생각보다 조금 별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호 관세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거의 일반적인 관세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할 때 15%의 관세를 지불하지만 미국 네. 제품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무관세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상호가 관세가 될 수 있냐라고 본다면, 저는 어떻게 본다면 약간의 이건 너무 잘못된 얘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뭐 한국 같은 경우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나왔었는데, 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디테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부분도 아니고, 물론 일본보다 낮을 수는 있을지언정 GDP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쉽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우리나라는 15% 상호관세에 합의는 했습니다만 상호관세가 아니었고 일방적인 관세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일본과 또 비교해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15% 관세, 그리고 미국산 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무관세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에너지 구매도 있죠. 네. 1,000억 달러 규모죠. 1,000억 달러 정도의 미국의 LNG나 이런 부분을 수입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포인트도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차피 에너지 수입이나 이런 부분 일어났던 부분이 미국 쪽에서 수입을 한다라고 보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인데, 만약 3,500억 플러스 1,000억까지 한다라고 봤을 때는 네네.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발표할 때 조금 약하게 보이기 위해서 3,500억 플러스 네. 가로치고 이제 1,000억 원은 LNG 구매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3,500원으로 3,500억 불로 협의를 했다, 일본보다 많이 낮다, 이런 네. 걸 강조하고 싶었다라고 보는데, 디테일로 보면 볼수록 조금은 아쉽다, 정말 아쉽다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는 LNG나 이런 분이 많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다 누가 보래도 LNG 관련 종목들, 업종들이 다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LNG 구매를 미국산으로 한다는 점에 따라서 주식 시장에서는 일단 LNG 관련주는 앞으로도 좀 더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네, 하시네요. 우리나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이게 GDP 대비했을 때 20% 정도 되는 비중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는 그 동영상을 좀 보니까 이렇게 미국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대미 투자 약속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많긴 한데 GDP 규모 대비했을 때는 일본은 13% 비중입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7,500억 달러에다가 4,000억 달러, 3,000억 달러 뭐 이렇게 더해서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하는 내용을 봤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율이 0%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진짜 협상 잘한 게 맞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이 표만 보시면은 네. 정말 진짜 암울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디테일적으로 계속적으로 보면 볼수록 이 협상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아쉽다, 너무 아쉽다, 그런 부분이 나온다는 부분이, 트럼프 이전에 미국 관세율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다 0%입니다. 왜 네. 0%냐라고 본다면 FDA 협상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유럽보다 더 좋았던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20년 동안 이렇게 0% 무관세 혜택이 있었죠. 한미 FTA 덕분에. 네.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섬유 의복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에서 15%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0%가 15%가 된다라고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미국 시장의 입장에서는 한국산 옷을 살 거냐, 일본산 옷을 살 거냐, 이렇게 경쟁이 될 때 조금 더 아쉬운 모습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유럽 또한 약간 그런 모습세가 나오는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0에서 15%가 되는 거랑 10%에서 15%, 뭐 3%대에서 15% 이렇게 되는 거랑은 큰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는 디테일로 보면 볼수록 너무 잘 안 된 거 아니냐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이 타결했던 협상 내용과 비교를 해본다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면서요? 공통점은 양국 관련해가지고는 딱 15%는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차이점은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일본에 수출을 하는 품목도 관세에 15%를 붙는 부분,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가 0%인 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딱 어떻게 보면 제목만 똑같아요. 15%, 너네 일본과 똑같이 15%다. 이거는 똑같지만 그 안에 세부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아예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GDP 대비 투자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적습니다. 약 13%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20%가 넘는 모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부담되는 가중성이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멀리 봤을 때는 똑같다, 비슷하네. 근데 가까이 보면 볼수록 너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아까 뭐 옷으로 예를 들어주셨지만 이렇게 기존의 일본과 유럽 같은 경우는 섬유 의복은 미국으로 수출이 될 때 이미 10%의 관세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0%였기 때문에 그렇죠. 관세 부담이 아예 없던 상태에서 이제는 상호관세, 말만 상호관세인 15% 관세율이 결정이 되게 되면서 섬유의복 업종뿐 아니라 이제 다른 업종들까지도 이렇게 관세 부담을 안고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그래서 이 정치권 내에서도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힘 쪽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우리 기업들 부담 너무 많이 커지고 있고 내부적으로 또 반기업 3법까지 시행을 하는데 이거 우리 경제에 큰 악영향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굴종적인 협상 결과다. 이렇게 평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한미 상호관세 협상 타결 잘된 협상이라고 보실까요? 굴종적인 결과였다고 보실까요? 최악은 막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최악은 막았는데 굳이 소고기나 쌀을 쌀을 가지고 가면서 자동차를 포기했었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일본과 유럽보다 안 좋게 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봐도 여기서 20%나 25% 뭐 이런 것보다는 15%는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1차 관문이 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 다음 남았던 게 이제는 정상회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사인할 때도 바꿔요. 일본 같은 경우도 관세를 원래는 투자 금액을 4,500억에서 이제 마지막 사인할 때 5,500억으로 바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1차가 끝났고 이제 2차, 3차까지 남았다는 걸 봤을 때는 지금의 흐름은 저는 정말 조금 아쉽게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 사인 직전에 대미 투자금을 더 올린 거군요. 네, 마지막에 올렸습니다. 트럼프가 이게 딱 펜으로 찍찍 끊고 이제 5,500억으로 바꾸는 모세가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정상회담 이후 이제 마지막 사인까지도 우리는 긴장을 할 수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최악은 막았다. 네. 예. 예고했던 25%보다 낮은 관세이기 때문에 최악은 막은 상황이고 또 사인을 할 때까지 끝까지 잘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디테일을 숨기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뭘 요구할까요? 가장 원하고 있는 게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솔직히 이번 관세 협상이 되게 늦어질 줄 알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네. 왜 이렇게 빨리 됐냐라고 본다면 각국 어떻게 본다면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는 각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다 이루어졌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관세 협상이 나왔던 부분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트럼프도 대통령 이전에 어떻게 보면 저는 경제인으로서 거기에 오히려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네. 다른 나라는 다 대통령이 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협상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누가 대통령인지 약간 의문도스럽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네. 트럼프 입장에서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경제인들이 와서 이렇게까지도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의지를 나타내는데 트럼프도 정치하기 전에 경제인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을 봐서더라도 이렇게 빨리 관세 협상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게 저희 약간 생각이고, 정말 디테일은 이제 정상회담 이후 그리고 마지막 사인까지 거기까지
여기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네. 채팅창에 김태식님께서 반도체와 국방비가 네, 남았습니다. 맞아요. 네. 라고 하시네요. 이게 제일 디테일인데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승산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 다들 알다시피 반도체 패권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디램 관련해 가지고 HBM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 세계 1위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대만이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파운드리 산업이나 이런 부분 약간 휘청거리는 모습은 있지만 반도체는 어느 정도 희망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국방비가 제일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국방비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얼마를 요구할지 그 부분이 물론 관세를 잘했지만 여기서 때려 맞는다라고 보면은 어떻게 된다면 이 관세는 진짜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 관계까지도 될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긴장의 끈을 놓치면 진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요. 국방비 관련해 가지고는 조선이나 이런 부분도 약간의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조선이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요? 네,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도 군함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건조하고 늘리고 싶어하는 부분이 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조선 업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빨리 대응을 해준다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미 주둔비나 이런 부분이 점점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방비도 조금 우리 쪽에서는 힘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겠지만 조선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협상을 한다라고 보면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안에 미국 조선업 투자 규모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포함되어 1,500억. 있죠. 네, 1,500억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유럽과 일본과 약간의 디테일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잘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본과 유럽 같은 경우는 약간 뭉뚱그려서 우리 5,500억 하겠다, 우리 6,000억 하겠다 이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약 1,500억 정도를 조선업 관련해 가지고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은 저는 어떻게 본다면 다 못했는데 이 한 가지 이 부분은 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디테일적으로 조선 쪽에 금액을 딱 명시를 해줬던 부분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투자를 해도 우리가 아니죠.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그 부분은 말씀이세요? 모든 이득은 다 90%는 미국에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것도 진짜 얘기가 많거든요. 네. 요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얘기가 많습니다. 진짜 미국은 90%를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투자를 할 거고 어떻게 미국이 90%를 가져갈 거고 이런 부분이 명시된 부분이 없다라는 게 팩트고 또 조선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긍정적으로 포인트로 본 부분이 뭐냐면은 수익의 90%라고 하잖아요. 이 조선업종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다 인건비 싸움입니다. 진짜 조선업종 관련해 가지고 영업이익률을 보자라고 본다면 거의 수익률이 10%에서 15%밖에 안 나는 산업이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수익의 90%를 어느 정도 미국이 가져간다라고 봐도 조선업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 인건비로 충당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긍정적인 포인트는 저는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이 조선 쪽에서는 조금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포인트다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미국 조선업에 투자를 했을 때 그 인건비를 우리나라가 좀 챙겨올 수 있다는 부분. 네 맞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근데 정말 우리가 좀 더 많이 챙겨야 되고요.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가지 않았지만 네. 다른 정권이었다면 우리가 더 많이 챙겼을 수도 있는 협상이었다는 점에서 과연 이 협상을 정말 잘한 협상이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사실 뭐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지금 이게 원문이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남긴 원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LNG 쪽의 구매 항목에 대해서도 1,000억 달러 얘기가 나와 있고요. 전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한다. 라면서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아까 기업인들이 직접 갔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네. 우리 기업들도 미국에 투자하는 분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대미 투자에 같이 좀 녹여내고 싶었겠지만 그거 따로 뺐습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따로 뺐죠. 네. 예. South Korea has agreed to invest a large sum of money for their investment purpose. 이 부분이 기업 투자 아닌가요? 이건 좀 약간 그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거랑 트럼프가 지금 SNS에 올리는 거랑 약간 네. 디테일은 차이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디테일의 차이가 가장 큰 건 네, 일단 맞습니다. 농산물이잖아요. 네, 농산물 같은 경우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쌀과 소고기를 전면 개방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농산물 전면 개방이라고 했는데 그때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쌀과 소고기는 막았다라고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그랬기 때문에 아까도 강조했던 부분이 1차 관문이 통과됐다라고 한 부분이에요. 2차 관문 정상회담 때 그때는 이제는 언론이나 이런 부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라이브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약간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긍정적이게 SNS에 올리고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나라 정책,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과 조금 다르다는 게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2주 내로 백악관으로 오기로 했다라는 부분도 내용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원문에서 사실 그 대통령 당선 축하에 대한 그 워딩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라는 네. 것. His electoral success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이 네, 약간 선거 절차적인 성공, 네, 맞습니다. 그게 딱 어떻게 보면 당선을 축하합니다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심플하게 당선 네. 축하합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네, 점에 맞아요. 대해서도 그게 이거 과연 뒤에 어떤 것들이 숨어 있을까? 그래서 얘기가 저는 궁금하긴 나오거든요. 합니다. 진짜 네. 빨리 만나야 맞습니다.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이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만나고 나서 우리는 한국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볼 게 아니라 원문을 항상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요즘에 트럼프 예. 대통령이 SNS에 계속적으로 올려주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저는 그런 부분의 갈증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이게 진짜인지, 이거 어떻게 본다면 이게 제일 진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다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 만약에 잘못된 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 SNS에 정정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쪽의 디테일이 좀 더 우선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크고요. 네, 관세 협상의 갑은 누군가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문에 밝혔듯이 소고기와 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미국산 개방하기로 했다라는 게 트루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봐야 예. 되지 않나. 의리 말하는 게 트루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은 너무 한쪽만 듣는 것보다는 어떻게 본다면은 이 협상에서 누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지, 누가 칼자루를 들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체크를 해서 그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듣고 평가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 electoral success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내용, 예, 이것 때문에 사실 브라질은 50% 관세에 대해서 사인을 했잖아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여기서도 이제 부정선거 이슈와 또 전 정권과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한 이슈들이 포함되면서 50% 관세가 매겨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관세가 높게 매겨지는 게 아니겠냐라는 또 우파 시민분들의 그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그와는 다르게 일단 숫자상으로는 동맹 관세가 맺어졌습니다. 하지만 2주 후에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방문을 반드시 해야만 될 겁니다. 이것도 미룰까요, 혹시? 그걸 미룰 수가 없지 않나요? 그게 제일 우선순위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딱 2주 안에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는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뭐 8월 15일에 뭐 계획했던 일정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보다 어떻게 뭐죠? 보면 8월 15일 계획된 일정인 거죠. 네, 국민 임명인가 뭐 할 때 그런 부분 한다는데, 그런 것보다 지금 제일 우선적인 거는 국민들이 답답하는 부분, 내 먹거리나 내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이 관세 협상을 어느 정도 빨리 마무리하는 맞습니다. 게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님이 계속적으로 얘기나 하는 부분이 없어요. 다 어떻게 본다면 장관급, 실장급들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아쉽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소고기 쌀 전면 개방인지 아닌지 정말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완전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일단 이렇게 타결이 된 내용에 대해서 사인을 하기 전까지 우리가 좀 확신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협상 타결 이슈가 나오면서 또 오늘 새벽에 나왔던 게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 전 대사네요. 예, 전 대사네요. 반중 극우 세력 단속해라, 한국 정부에 직접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억지 친미 노선을 타게 됐습니다. 친미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이거는 이번 정권이 친미하겠다고 일단 선을
저분이 뭔데 넘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강을 넘는다 보니까 반중 세력이고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저거는 그냥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저 무시해도 되는 네, 내용이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상호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서 일단은 좀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지금 이정호 경제평론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이번 주에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네. 있었는데요. 오늘 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 이후에 남북 경협주가 주식시장에서 네. 상승세를 보였죠.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북한도 우리나라를 만나고 싶은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얼마 네. 전에 나왔던 뉴스를 보자라고 보면은 이거 좀 자료 좀 넘겨줄 수 있습니다. 예. 네,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를 보면은 꽤 안 좋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중국에서 이겁니다. 북한은 한국과 맞이할 일도 없고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네네네. 입장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과거에도 되게 많이 겪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옛날에 그 문재인 정권 때도 계속적으로 북한에 러브콜을 보내다가 북한에서 한 얘기가 있죠. 삶은 소대가리라고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또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무조건 뭐 다시 한번 이 남북경합 관련주들이 올릴 거야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거는 나중에 갔을 때는 큰 손실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테마성 종목들은 테마로만 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을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좀 주도해서 한다라는 부분은 허물켤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거의 보시는 거네요. 북한과 미국이 대화할 때도 우리나라가 거의 과거에서도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게 우리나라가 큰 힘을 발휘했던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얘기를 우리가 걸쳐 들었던 부분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북미 협상이나 이런 부분이 기대되는 거지 우리가 뭐 북한과 계속적으로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기대되는 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정권에서 먼저 얘기가 나와야 가능할 것이다 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역시 여기에서도 주도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점 기억하자는 말씀이시네요. 미중 관세 협상은 90일 연장에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미중 관세 협상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네. 3차 협상까지 이루어졌는데 일단은 또 결론 없이 좀 더 90일 동안 미뤄 놓겠다라고 결론이 나왔는데 앞으로 미중 관세 협상의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저는 가장 마지막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 예. 같은 경우도 중국을 잡기 위해서 나머지 관련 나라들과 어느 정도 협상이 마무리돼야 디테일하게 중국과도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 다른 나라들도 다 했는데 너네는 왜 안 해? 이렇게 강한 압박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마지막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율이 돼가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는 부분이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서 중국 관련해가지고 AI 칩이나 이런 부분을 납품을 허가했던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90일 휴전 연장이 어느 정도가 될지 아니면 더 빨리 될지 이런 부분이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저는 모든 나라가 다 관세 협상이 돼야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세가 본격적으로 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저는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캐나다, 멕시코 관세도 아직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캐나다나 멕시코나 미국 같은 경우에 다 무관세로 계속적으로 협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관세를 올리는 부분이 캐나다나 멕시코는 조금 더 아쉽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늦춰지는 부분이 있고 저는 마지막에는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붙어있는 나라고 거의 모든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까 하다가 캐나다 아니면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했던 기업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관세 협상은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우리나라와 관세 협상 타결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거는 이미 서명을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인도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인도,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조금 전에 기사가 나왔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관세 미타결됐다. 압박하겠다. 빨리 타결해야지. 너네 뭐 협상 테이블에 원하는 거 가지고 와. 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브릭스 쪽 국가들, 캐나다, 멕시코까지 아직 관세 협상 남아있는 상황이고 중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은 이러한 국가들까지 다 매듭이 지어졌을 때 최후의 관세 협상 타결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품목 협상을 보도록 할게요. 품목 관세에도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주 내로 미국에서 의약품 관세를 발표할 것인데 15%보다 높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셀트리온이 미국 현지 생산시설을 7천억 원에 인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도 이런 관세 협상에 좀 보탬이 되기 위한 움직임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 드는데 품목별 관세 어떻게 보실까요? 품목별 관세가 제일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가 이쪽을 그냥 어떻게 보면 품목별 관세로 놔두면서 어떻게 디테일로 할지 알지 이런 거에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서정진 회장이 이 관세 협상의 얘기가 나올 때 우리는 걱정 없다, 우리는 탈피할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7천억 규모의 미국 공장을 인수하는 모세가 나왔던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기업인들이 진짜 이 관세 관련해 가지고 누구의 도움 없이 자기네 힘으로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본다면 너무 대단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관세 협상도 정말 진짜 삼성, 하나, 현대차 그룹이 다 힘을 모아서 했던 부분이 제일 크게 다가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정말 제목 이상을 맞습니다. 자기 목 이상을 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할 몫이 더 많지 않을까요? 대미 투자하려면 그거 뭐 가지고 투자하는 건가요? 아까 GDP 대비해서 규모를 봤지만 네. 뭐 무역 수지 대비한 규모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외환 보유고 대비해서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대미 투자금이 어디서 지출이 되는가 궁금해지던데.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예. 안 나오고 있다는 게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금융지원으로 할 거냐, 세제 혜택으로 갈 거냐, 뭐 이런 부분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금액적인 차등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딱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본 관련해 가지고 3개월 단위로 너네가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네.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또 압박을 준다라고 봤을 때는 좀 더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확하게 명시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미 투자하기로 하고 그냥 뒤로 제쳐두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미국이 체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이 이 악물고 세계 질서 재편에 나서고 있다는 걸 관세 협상을 통해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이렇게 관세 이슈를 꺼내들지만 않았더라도 상호 관세, 뭐 품목 관세 이런 것들 부과하지만 않았더라도 세계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설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세계 질서 재편을 위해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악물고 적극적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 소식도 눈에 띄더라고요. 미국에서 관세로 번 돈을 1인당 82만 원, 우리 돈으로 82만 원씩을 환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식 관세 정치 어떻게 보실까요? 멋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관세로 벌어들인 세수를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환급한다는 건 트럼프식 어떻게 보면 국익 중심 실용주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랑 많은 디테일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어서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빚을 지고 그걸 국민한테 나눠주는데, 이게 나중이 되면 큰 차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될 거는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소비 쿠폰 이런 부분이 나와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처럼 뭐 빚을 져서 전 국민한테 15만 원씩 주는 이런 거는 저는 약간 조금 아쉽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트럼프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당연하죠. 네. 그렇게 돼야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었으니까 그 입장에서 어떻게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 많이 썼다. 니네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합리도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난 이거를 다
다 돌아갈 수 있게 할 거야 이거랑 니네 지금 힘들지 내가 빚져서 먼저 줄게 하는데 이 빚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더 크게 나갈 수가 있다는 부분이 큽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82만 원 정도를 준다고 했을 때 만약 85만 원을 벌어서 82만 원을 주는 것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만 원을 주기 위해서 뭐 40만 원 이상의 더 가치를 더 네.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이 많이 부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15만 원 푸니까 네. 뭐 더 받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푸니까 물가가 바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물가 진짜 바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예. 수박값이 정말 많이 비싸졌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 가족들이랑 수박을 먹으려고 봤었는데 네. 이제는 수박이 그 전에는 한 2만 원대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뭐 폭우나 아니면 열대야나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을 수도 있었는데 가격이 거의 4만 원대에 육박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이것 때문에 갑자기 올랐나 싶은 부분도 있고 조금 이 소비 쿠폰 관련해 가지고 물가가 그런 부분을 체감한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더라도 빚내서 나눠주는 것과 해외에서 세금 받고 해외를 통해서 투자를 받아서 국민들에게 그 남는 돈을 나눠주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